있습니다. 대회 이런 거 물어보실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질문지? 없나요? 네, 없어요. 아, 대회 이런 거 물어보시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언제 가시나요? 그래갖고 저는 다크 초콜릿이나 이런 것보다는 슈가 브라운 쪽에 가깝고 그것도 화이트 슈가에 가까운 그런 스윗니스를 구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스윗니스도 분명히 저희가 그 예전에 봤던 36가지의 뭐 이태리에서 나왔던 어떤 플레이버 뭐 네네. 엔자이매틱, 뭐 네네네네네네. 슈가 브라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슈가 브라운 구간에 네. 분명히 종류가 있어요. 카라멜도 그쵸, 있고 그쵸. 초콜릿도 있거든요. 네네. 네. 저는 그거와 함께 그 16년도에 나왔던 휠을 같이 한번 매칭을 해서 봤더니 그 구간에 분명히 스윗니스 구간이 정해져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은 견과가 있고 네네. 약간 초코가 있고 네네. 시럽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초코도 단맛이고 시럽도 단맛이고 그다음에 너티도 단맛인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두고 이제 질감과 약간 오일리한 느낌과 네네네. 그런 이게 필요하면은 초코라든지 카라멜 계열을 구현을 하고, 만약에 나는 그냥 고소함만을 좀 나타내고 싶어, 그리고 약간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게 딱 깔끔하게 끝나는 고소함만을 구현하고 싶어, 그러면 약간 견과에서 스윗니스를 견과에 타겟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스윗니스는 이때 너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입안에서 사라지듯이 구현이 되고 싶어 하면은 슈가 쪽으로 이게 타겟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약간 좀 루팅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조금씩 이제 들으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설계를 굉장히 잘 해서 로스팅을 하고 포인트에 맞춰서 거기에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계산해서 이제 로스팅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이제 로스팅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네. 있으시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도 네네. 많으실 텐데, 이분들한테 조금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네. 먼저 로스팅을 이제 막 입문하시는 그 초보 로스터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걸, 다양한 걸, 그 다음에 또 되게 어려운 걸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기본부터 좀 천천히 진입을 하셔서 한 가지만 좀 하셔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팅 포인트, 저희가 말하는 보통 뭐 배전도라고도 얘기하고 볶음도라고도 얘기하는, 네네네. 예를 들어 로스팅 8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별을 내가 구현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나는 미디움을 구현하고 싶어. 네네네. 그러면 미디움을 최소한 미디움에 초반에 걸리든 후반에 걸리든 미디움이라는 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다음 CT, 하이, 풀 C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타겟팅한 그 볶음도에 정확하게 이렇게 볶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재현성을 좀 기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로스팅 8단계 중에 어쨌든 우리가 주로 쓰는 단계들은 네. 한 3-4가지 정도밖에 네. 안 되잖아요. 거기에 타겟팅을 먼저 잡아놓고 그거를 더 잘 볶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연습을 그렇죠. 해보는 게 좋다. 네. 네, 이게 좋은 팁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시는 로스팅을 조금씩은 해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로스팅을 이제 입문하셔가지고 좀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배전도를 포인트를 맞추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재현성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재현성이 뭐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걔를 똑같이 구현을 하는데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에서 얼만큼 타겟팅이 벗어나는지를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미디움 로스팅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미디움도 그냥 전체적인 게 아니라 미디움 중에서도 아로마와 플레이버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플레이버와 애시디티와 스윗니스가 어떻게 구현되는 커피를 로스팅하고 싶어요 라고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해서 걔네들은 이제 구현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열량 조절과 배기 조절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쨌든 조금 더 같은 포지션의 그 단계로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단계를 나눠서 디테일하게 가는 디테일하게 거죠. 네, 세분화된 내가 작업으로. 정확히 원하는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연습들을 네. 조금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저희가 측정하기 쉬운 도구들이 있죠. 측정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울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칼라 트랙이라든지 뭐 그 약간 컬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계측 도구들이 그 계측기들이 있으면은 네. 그걸로 색도를 재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색도계가 없어요라고 하면 최소한 저울은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내 로팅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온도로 배출이 돼서 같은 무게가 나오는지 요것만이라도 우선은 맞춰 보시면 내 로팅의 일률성을 체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에티오피아 로스팅 하셨을 때 네. 바로 무게 재시기 전에 몇 그램일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그 그램 수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로팅을 하기 전에 이 커피는 저도 오늘 뮤제오에서 황동환 로스터님한테 받아가지고 처음 볶아보는 거라서 네네네. 정확하게 무게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 로스팅을 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설계 원하셨던 맛의 그런 네, 원하셨던 맛의 로스팅 플랜의 설계를 봤을 때 네. 얘는 1kg를 투입을 했을 때 860에서 865g 사이에 무조건 들어갈 건데 860 초반이 나오면은 원했던 겁니다라고 했는데 와. 861.8g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가 원래 추구했던 그 로팅에 좀 가깝게 구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이제 로팅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색도계가 없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계측을 눈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울로 재는 거는 네. 정말 괜찮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온도로 배출된 커피가 네. 무게도 같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색도도 비슷할 확률이 그 안정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국대 같은 경우는 네. 먼저 타겟팅을 해서 적어내요. 네네네. 투입 온도, 배출 온도, 네. 투입 무게, 배출 무게,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색도. 이 5개를 적어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뭐 감점 없이 나올 때가 많았고 정말 잘 맞을 때는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도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측정하셨던 분들도 조금 놀랐고 저도 좀 놀랐는데 네네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방금 같이 시간과 배출 온도와 저울에 따른 무게에 따른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균일화되고 안정화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3년 정도까지는 사실 우리가 가르칠 게 조금씩 있다고 느끼지만 3년에서 5년 이 이후의 분들한테 사실 뭔가를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분들도 많은 네. 노력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팁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네. 3년 이상 뭐 이제 그냥 로스팅 좀 한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저의 보편적인 좀 객관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로팅 교육을 한 10년 정도를 쭉 해오면서 네네. 초보자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3년 차 분도 계셨고 네. 그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한 5년에서 8년 차 정도 사이에 로터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정말 딱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으세요. 이게 초보자분들은 그냥 로팅 배우고 싶어요. 그쵸. 그 다음 분들은 내 로팅이 좀 균일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생두를 만나면 이 새로운 생두를 어떻게 로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세싱으로 되어 있는 네. 새로운 생두들이 너무 다양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두들을 어떻게 로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한 예로 최근에 그분도 한 12년 정도 커피를 하시고 로팅을 하신 분 같아요. 네네네. 네. 한 커피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리 로팅을 해도 커피가 탄맛이 좀 강하고 과발현 오버로스팅 된 느낌이 좀 많아요 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프로파일을 봤을 때는 그렇게 로팅이 많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네네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분이 1차 크랙이 발생이 되고 30초도 안 돼서 배출을 했는데 커피가 탄 거예요. 맛에서 약간의 네네네네. 탄맛과 약간 스모키한 맛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한번 로팅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190
193도의 1차 크랙이, 그러니까 이지스터 1.8kg짜리를 제가 로팅을 했거든요. 네네네. 193도 정도 됐을 때 1차, 아니, 보통 그 기계는 196, 7도 되면 1차 크랙이 와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커피는 제가 배출 온도가 182도였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82도면은 네네. 생두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커피는 1차 크랙이 1차 크랙에 진입이 되면 이미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들이 많이 소실되고 많이 그러면은 손상이 입혀지는 커피인 거예요. 원두, 아니 그 생두에서 문제점을 찾으신 거군요. 네. 아. 그래서 봤더니 이 생두가 콜롬비아의 네네. 더블 무산소 내추럴이었어요. 아, 좀 특이한 커피를 가지고 네. 오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싱 공법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범주를 벗어나는 로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있고.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공법이나 네. 새로운 우리가 잘 해보지 않은 생두를 로스팅할 때 뭐 네.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밀도계나 수분계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있을까요? 저는 수분 밀도계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아, 네네. 오히려 로팅을 할 때 스크린 사이즈를 좀 많이 아, 보는 스크린 편이거든요. 사이즈. 네. 네네네. 네. 왜냐면 어차피 수분은 네.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는 거고, 네네. 어차피 로팅된 커피는 1% 미만이나 1% 언저리의 네, 수분을 네, 갖게 네, 돼 네.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밀도 같은 경우는 무게 대비 부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건 그 뭐 편차가 좀 무게를 많이 넣거나 그런 밀도는 바뀔 수가 있어서 사실 그쵸 밀도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만 보고 딱 하긴 조금 어렵긴 하죠. 그렇죠. 네네. 거기다 커피는 또 다공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이 약하다. 부피가 작다고 해도 밀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또 없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좀 로팅에 편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오차가.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두는 게 좋을까 해서 스크린 사이즈별로 좀 구분을 해서 해봤더니 네.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거예요. 로팅하는 데는. 이거는 좀 색다른 팁이네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다른 분들한테도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네. 저는 스크린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갖고 약간 로팅 플랜을 좀 투입 온도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는 게 좀 있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밀도 수분보다는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수분 같은 경우는 산지를 가면 13%대도 있거든요. 네네네. 뭐 13%대는 확실히 달라요. 12%만 넘어가도 로팅했을 때 시간이 1분, 2분 늘어나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국내에서 수입해갖고 사용하는 생두 같은 경우는 네네. 거의가 9% 후반대에서 네네. 11% 초반대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는 편차율이 그렇게 1분, 2분 이렇게 나진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생각난 게 뭐냐면 생두를 수입하기 위해서 네. 수입하기 전에 테스팅 받으려고 샘플을 받잖아요. 네. 근데 샘플은 에어로 오잖아요. 네. 네. 그 항상 샘플을 받고 볶을 때랑 네. 저희 몸통을 받고 볶을 때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경우도 있어서 네. 그렇게 같은 게 오면 정말 좋은데 거의 사실 다른.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건 사실 네. 뭐 시간의 장사가 없다, 네, 뭐 세월의 네, 네. 장사가 없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린빈이 오는 과정이 정말 완벽하게 뭐 밀폐가 되고 뭐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유지해가지고 손실 없이 오면 좋은데 대부분 네. 그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지를 나가서 생두를 컨택을 할 때 사실은 산지에서 좋은 생두를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 어느 정도 성분이 살아남아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애가 어떤 애일까를 보고 그런 애들을 좀 찾거든요. 그래서 산지 상태에서는 별로 왜 굳이 이런 걸 골라가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네. 저는 그냥 로스터 입장에서 내가 로팅하기 편하고 로팅해서 구현하기 편하고 맛 안정되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커피를 좀 찾는 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잠깐 새긴 샜는데 그런 것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어진 거죠.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정유수 로스터님은 선블렌딩을 선호하세요? 후블렌딩을 선호하세요?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생두의 상태가, 그날 주어진 생두의 상태가 네네. 어떠냐에 따라서 네네. 얘를 선블렌딩으로 갈지 후블렌딩으로 갈지를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납품하실 때는요?
선블렌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선블렌딩의 장점은 어쨌든 나중에 추출할 때 수율이나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후블렌딩은 각기 포인트를 잘 맞춘다라는 건 있지만 로스팅을 개별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게 좀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후블렌딩을 예전에는 선호해서 네네. 납품도 후블렌딩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블렌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 이유가 후블렌딩한 커피를 추출을 해서 맛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 네네.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네네. 바리스타가 추출을 정말 균일하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쵸. 그리고 각각의 콩에 로스팅의 편차가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에티오피아를 콜롬비아나 과테말라처럼 강배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분명히 배전도에 따른 밀도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크린 사이즈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그라인더는 똑같은 수치를 놓고 전부 다 한 번에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과연 어떻게 균일하게 재배열이 될지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얘네들의 캐릭터들이 100%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저 그라인더에서 균일하게는 비슷하게는 갈리도록 좀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선블렌딩으로 바꾼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딜레마긴 한데 저도 선블렌딩을 선호는 하는데 네. 이게 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후블렌딩을 선택할 때가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저도 선블렌딩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네.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회나 아니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로스터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단맛 위주의 로스팅 하는 거를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전에도 약배전의 단맛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정민수 로스터님 만난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크게 반응 안 하시던 분들도 이 로스터 쪽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맛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잘 할 수 있는 로스팅 기법이 있는지 여쭤보시던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단맛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내요는 오히려 저는 밸런스를 잘 잡으면 스위니스가 좋아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로팅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스위니스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스위니스보다 더 어려운 건 밸런스고 네네. 밸런스보다 더 어려운 건 클린컵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acidity가 더 어렵지 않나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acidity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로스팅을 하면 제일 먼저 구현할 수 있는 게 acidity거든요. 네네네. 그냥 약하게 볶으면 되니까요. 네네. 무조건.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볶은 acidity가 스윗니스가 구현이 안 되면 되게 자극적이고 날카롭게 네,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윗니스를 추가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놓고 봤을 때 밸런스를 잡다 보면 스윗니스도 그렇죠. 같이 복합적으로 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좀 궁금했었던 네. 게 뭐냐면 뭐 일반적인 로스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다르겠죠. 다 네. 다르겠지만 고온 장시간 로스팅, 네. 고온 단시간 로스팅, 네. 어떤 게 조금 더 달게 볶일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내추럴 커피라고 하면은 고온 단시간이 더 달게 로스팅이 될 느껴지고. 거고요. 네네네. 워시드라고 하면은 저온 장시간이 더 달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기법에 의해서 달게 볶아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네네. 생두에 따른 기법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생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내추럴이나 뭐 워시드냐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온 장시간이든 고온 단시간이든 뭐 이런 것들도 네. 다시 한 번 더 꾸려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그리고 캐릭터, 그러니까 어떤 네. 생두마다 내가 어떤 생두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이 생두에 어떤 캐릭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구현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캐릭터의 구현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스윗니스가 좋아요라고 하면 네네네. 굳이 에티오피아라든지 그런 아프리카 계열의 커피를 선택할 이유는 그쵸, 저는 없다고 그쵸. 보거든요. 네네네. 그냥 중남미 커피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는
에티오피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문하신 대로 네.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계열의 산미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스위스를 구현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예, 그럼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좀 정미수 로스터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계속적으로 더 많이 디테일해지고 있다라는 느낌. 네. 예, 예전에 우리가 뭐 뭔가를 볶기 위해서 이 정도 배 정도 뭐 이 정도 시간에 가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 시간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플랜을 짜서 가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느껴지네요. 요게 그래서 제가 참 요즘은 네. 유튜브를 할 때 참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네네. 제가 로스팅을 하면서 새로운 걸 계속 알게 되고 부딪히고 그걸 네네. 해결할 때마다 요렇게 되게 말로 풀거나 이걸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네네. 보여주면 되게 긴 건데 네.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네. 환경 변수 중에서 제일 로팅할 때 제일 요즘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이슈가 많이 되는 배기 문제 네네네. 예, 배기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배기는 내부에서 밖으로 빼는 배기를 많이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근데 내부에서 밖으로 배기를 뺐는데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서 이 배기를 원활하게 흐르게 안 되는 회전을 가능성도 못 있죠. 시켜주면 흐르게 네네. 못하면 정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럼 얘가 정체가 됐을 때 내부에 있는 열량도 분명히 변화가 오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편차를 사실 로터는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지 못하면 개방을 해서라도 밀고 나가게 해주고 너무 쭉쭉 빨려 나간다고 하면은 얘를 닫아서라도 덜 나가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네네네.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당장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쭉쭉 밖에서 너무 차가운 공기가 제 안에 따뜻한 공기를 빨리 뽑아가니까 배기가 네네.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댐퍼를 좀 닫아놨어요. 갑자기 밖에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추워져요. 그러면서 얘가 정체가 되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네네네네. 아니면 역풍이 분다거나. 네네. 그래서 배기가 역풍을 맞고 정체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네네네.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은 배기를 제가 더 열어가지고 배기의 힘으로 얘를 밀어내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경우를 모르고 계속 로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밖은 추운데 왜 배기가 정체가 됐지? 이런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느껴지냐면 고층에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네. 느끼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 이제 학원에 로스터기가 처음 들어왔을 네. 때 로스팅을 해봤는데 거기가 층수가 12층이었고 네. 배기를 이렇게 꺾어서 밖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자바라를 그냥 밖에 놔둔 네. 식으로 했었거든요, 유리창에. 네네. 그때 저도 많이 느꼈어요. 바람 불면은 이 로스터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도 많이 네. 들고 그런 부분에서도 배기를 많이 느끼고 또 언제 많이 느끼냐면 그 닥터의 관에 네. 먼지가 쌓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네. 흐름에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때 딱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팅 해봤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들 때랑 그 청소 한번 싹 다 해보고 네. 로스팅하면은 데이터 결과값이 완전 달라져요. 네. 사실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한테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저희 직업군 제 하는 일 중에 이제 출장 로스팅, 출장 뭐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뭐 QC 이런 게 좀 네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가면은 대부분 요청하는 게 기존까지 잘 해왔는데 네. 갑자기 프로파일이 안 먹혀요. 로팅이 이상해요. 커피 맛이 이상해졌어요. 라는 얘기 많이 네네네. 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건 볶아진 커피의 상태를 보고 로팅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환경의 문제면은 그 환경을 빨리 원활하게끔 바꿔놓고 그 바뀌어진 있는 거에 맞춰서 프로파일을 다시 잡아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거 배기 문제인데 연통 문제야? 아니면은 뭐 덕트 문제야? 네, 그러면 요것만 교체하고 나면 오케이 끝났어 하고 가시거든요. 그럼 프로파일이 완전 틀어지죠. 어쨌든 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우리가 로스팅이 조금 잘 안 됐을 때 로스터기나 뭐 생두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 배기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정민수 로스터님과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네, 로스터님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거랑 답변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언제 가시나요? 네. 그러게요. 아, 저는 또 부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 농담이고요. 와주셔서 네네. 너무 반갑고 네네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 이 누추한 공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공간은 사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많은 커피하는 로스터 분들하고 좀 소통하려고 만든 공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마트 로스터기부터 전기식 로스터기, 그다음에 가스식 로스터기, 그다음에 반열풍식 로스터기, 그 외에도 뭐 스마트 더치 기구도 있고 네. 다양한 장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시간과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같이 고민도 해보고 같이 또 궁금증도 풀어보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같이 또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만들어도 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오시지 마시고 새벽 2시 이럴 때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연락 주셔서 서로 날짜 잡고 만나서, 그런 것들은 나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보는 그런 공간이니까 편하게 놀러 오십시오. 오늘 정말 일요일 날 사실은 휴무시잖아요. 네. 네, 염치 불구하고 제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지금 몇 시간인가요? 6시간, 7시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한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이걸 끝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권태로운 커피 생활의 권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